아니 이필청님, 평소에는 치아랑 알배기 잡아먹지 말자면서 그럼 왜 먹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그 중에서도 지금이죠, 겨울에 동해안을 대표하는 아주 저렴하면서 맛있는 생선입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명태 새끼가 아니고, 명태 새끼 잡아먹으면 안 돼요. 요거는 바로 도루묵입니다. 도루묵이 지금 이제 생물로 들어온 건데, 생물이랑 금냉이랑 좀 가격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날 잡힌 생물을 구매를 했고요. 그랬을 때 20마리가 28,900원. 오늘 제가 40마리를 구매했으니까 57,800원이 되겠습니다. 11월부터 한 12월 요 2달 동안 딱 먹어야 할 제철 생선이 바로 이 도루묵. 물론 이 20마리에 거의 3만원 가까운 돈에 구매했다고 한다면, 강원도 계시는 분들은 기절초풍할지도 몰라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그 항구에서 통발만 들이면 엄청나게 잡을 수 있는 아주 흔한 생선인데, 이거를 무슨 3만원씩이나 주고 사 먹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는 어디까지나 도심지고 서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송비도 들고 하니까, 만약에 이제 서울에서 여러분이 좀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은 노량진 새벽시장에 가서 구매하는 게 저렴해요. 아니면 천상 산지에 가셔야죠. 뭐 강원도 고성, 속초, 양양 일대, 주문진까지, 여기 이제 재래시장, 수산시장에 가시면 아무래도 이거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딱 봐도 약간 미니 명태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이제 명태는 우리 바다에 거의 지금 안 잡히니까, 도루묵 같은 경우도 명태랑 비슷해요. 냉수성 어종, 굉장히 차가운 바닷물에 서식하는 어종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바닷물이 따뜻해지면 죽어요. 그래서 차가운 바닷물 따라 이동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북태평양, 뭐 쿠릴 열도라든지 하여튼 러시아 쪽, 그쪽에 아주 차디찬 해역에 머물고 있다가 겨울 되면은 우리나라 강원도 앞바다도 이제 차가워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얘들이 내려와서 산란하기 위해서는 얕은 연안으로 들어옵니다. 아세요? 도루묵이 의외로 심해해요. 평소 100m 이하 깊은 진흙바닥이 있는데 서식하다가 산란기가 되면은 항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해초에다가 알을 붙입니다. 신선한 거 고르는 방법, 지금 딱 빛깔 보세요. 요거는 잡힌 지 이제 만 하루가 훨씬 지났지만 그래도 반질반질 광택이 나고 있죠. 빛에 따라서도 이게 반질반질 광택이 나는데, 이렇게 광택이 나는 거, 요게 싱싱한 겁니다. 그리고 눈알은 당연히 투명해야 되고요. 요게 또 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품질 차이, 상품성 가치가 많이 달라집니다. 보통 도루묵은 봄에도 먹을 수 있고 여름에도 가끔 나오고 가을에도 나오는데, 최소 얘들이 이제 알이 배기 시작하는 10월부터 11월, 12월 한 중순까지, 이때가 가장 맛이 좋을 때. 왜냐면 이때가 얘네들이 이제 산란기에 접어들고요. 실제로 알을 낳는 기간은 11월부터 한 1월 초까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알을 베면은 알이 배 안에서 이제 물을 익습니다. 얘들이 이제 알을 낳을 시기가 다가온 거죠. 이게 개체마다 또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매해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12월 중순에서 뭐 길게 봤을 때 한 12월 말까지, 이때는 알이 좀 먹을 만해요. 근데 12월 말부터 1월 넘어간다 그러면 알이 완전히 성숙이 돼서 고무처럼 딱딱해집니다. 아마 이 도루묵을 드시고 나서 사람들이 도루묵 알 그러는데, 이 알이 뭐가 맛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질기지 딱딱하지, 이렇게 느끼셨던 분들은 좀 시기가 약간 지났을 때 드신 게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알은 완연하게 성숙되기 이전에 한 12월 중순까지, 요때가 가장 도루묵이 맛있을 때입니다. 아니 이필청님, 평소에는 치아랑 알배기 잡아먹지 말자면서 도루묵 그럼 왜 먹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오늘 여러분께 좀 설명해 드리려고. 사실은 이게 메인이에요. 근데 원래 인간이 선사시대 때부터 다양한 동식물을 사냥하고 채취해서 먹어왔잖아요. 인류가 가장 즐겨 먹어왔던 것이 요 알이랑 치어입니다. 얘들이 정말 맛있거든요. 맛도 있는데 영양가도 굉장히 높아요. 사실 알과 치어를 잡아먹는 게 비단 인간뿐일까요? 이 세상 자연 속의 모든 생물들이 그 먹이 사슬에 가장 많이 희생되는 것이 알과 치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도루묵 같은 경우는 한 마리가 낳는 알이 약 1000개에서 2000개 내외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 알배기 한 마리를 잡아먹지 않음으로써 1000마리에서 2000마리 정도 보호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왜? 여러분, 여기에 만약 2000마리를 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2000마리가 다 부화해서 또 온전히 우리 식탁으로 올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은 알을 노리는 수많은 포식자들이 도사리고 있을 테니까요. 실제로 자연에서 알이 부화될 확률은 10%가 될까 말까. 그중에는 인간의 개입에 의해서 사라지는 알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이제 먹이 사슬에 의해서, 상위 포식자에 의해서 알이 사라지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알배기를 과도하게 남획하지 않은 이상은 적당히 잡아먹고 적당히 계속 종족 번식을 해서 리필되고, 이게 가장 인류한테는 좋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은데요.
문제는 그 이상 잡아먹는 남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오늘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하면 요 도루묵 같은 경우는 최소 포획 금지 초장도 없고 금어기도 없습니다. 만약에 얘들이 알배기를 과도하게 잡아먹어서 개체수가 이제 씨가 마르겠구나 라는 그런 신호가 켜진다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수부에서 금어기를 지정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 충분히 번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이제 계속 몇 년 동안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12월 달 특히 이때 통발 있죠. 그걸 어업인도 아닌 일반 관광객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수백 마리씩 잡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법적으로는요, 어업인이 아닌 이상 일반인들은 인당 1개의 통발만 놓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기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이죠. 잡아다가 뭐 1년 이내 드실 생각으로 오시는데요. 그렇게까지 남획을 하면 결국에는 얘네들도 그 종족 번식과 개체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도루묵만큼은 제발 좀 사드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또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치어와 알배기는 아예 잡아먹지도 말자라고 하시는데, 그거를 100% 안 잡아먹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또 어업인들의 또 생업과 직결된 거고요. 또 사람들이 알과 치어를 또 선호합니다. 중요한 것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생물이 너무 많이 남획돼서 개체수가 줄고요. 그게 더 심각해지면 절멸이 길로 가는데, 여기에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요 증가. 수요 증가가 되면 당연히 이게 돈이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많이 몰리고 너도 나도 앞다퉈서 잡다 보면은 과도한 남획으로 이어지겠죠. 두 번째는 과도한 남획이 되겠습니다. 일정 분량 이상으로 많이 잡아먹는 거. 좀 도루묵이 약간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죠. 세 번째는 열악한 번식력. 도루묵 같은 경우는 마리당 1000에서 2000개 정도 알을 낳고 있기 때문에 열악한 번식력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번식력이 아주 좋고 개체수도 풍부하죠. 네 번째는 지구 온난화에 의한 어장 변화인데, 요거는 인간이 직접 컨트롤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건 약간 논외로 치자고요. 그랬을 때 가장 최악은 뭐냐면, 자, 2번과 3번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즉 3번 열악한 번식력을 가진 생물을 2번 과도하게 남획했을 때, 그게 몇 년 동안 지속성까지 띄었을 때 그 해당 생물종은 절멸의 길로 간다. 근데 도루묵은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은 통발 원칙 지켜주시고 너무 많이 과도하게 잡아가지 말자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요 도루묵 어떻게 하면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질하러 가시죠. 도루묵 하면 보통 조림 아니면 찌개, 그리고 구이를 먹잖아요. 구이는 손질 안 하고 한 번만 씻을게요. 조림용 도루묵 손질하는 방법은요, 대가리를 자르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대가리 살리는 게 있는데, 내장은 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장 때문에 국물 맛에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근데 알은 지켜야 하잖아요. 옆 지느러미를 잘라냅니다. 꼬리를 잘라내고 이렇게 하고, 아가미 있죠, 아가미를 잘라내 버려요. 그리고 이 목살이랑 아가미랑 붙어 있잖아요. 요것도 분리를 했어요. 여기 저 항문 있잖아요. 맞죠? 아가미랑 심장이 있죠.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같이. 알이 자기 몸집만 합니다. 여기만 좀 씻어낼게요.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냥. 재료 준비가 끝났고요. 조림을 한번 진짜 오랜만에 하는데 제 방식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을 좀 깔아줘야겠죠? 감자도 좀 넣겠습니다. 생강 들어갔어요. 생강, 양파도 깔아. 도루묵도 그대로 8마리입니다. 도루묵도 먹기 좋게 깔고요. 저는 쌀뜨물, 맹물로도 됩니다. 쌀뜨물을 이렇게만 할게요. 마지막에 다 만들고 나서 들기름 부으시는 스타일이 있고 참기름 부으시는 스타일도 있는데, 저는 둘 다 안 붓겠습니다. 일단은요, 고추장은 제가 원래는 안 넣지만은 오늘 약간 걸쭉하게 한번 하고 싶어서 크게 한 스푼, 진간장 하나, 둘, 셋, 4개 정도 하겠습니다. 4개 정도. 요거 굵은 고춧가루입니다. 2-3큰술. 맛술 하나, 둘, 셋, 넷, 세 정도, 3숟가락. 설탕을 이렇게 해서 1숟가락, 2숟가락. 마늘은 밥숟가락 기준 한 스푼 정도. 맛술이 들어가서 뻑뻑하지는 않을 건데, 뻑뻑하면은 물을 살짝 넣어도 되고. 이렇게 됐죠? 된장을 넣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쌈장을 집에 남는 게 있어서 요거 조금 넣겠습니다. 그 다음 반 숟가락만. 그 다음에 비법이 있죠. 바로 쇠고기 다시다. 매운탕 맛집 비법이죠. 반 숟가락만 넣겠습니다. 더 넣어도 돼요. 더 넣어도 돼요. 생강은 안 넣어도 되는데, 긁어서 이거를 이렇게 해주면 돼요. 저희 집에 7년 묵은 명이나물이 있어서, 이 명이나물 짜같이 이게 울릉도산인데, 이런 거 조림에다 넣으면 맛있어요. 국물, 홍고추, 청고추
고추는 매운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뒤적거리면 안 돼요. 이렇게 닫아서 한 중불에다가 뚜껑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좀 끼얹어 줘야 돼. 물을 조금만 더 넣고 생선이 웬만큼 다 국물에 잠기게 자작하게 이렇게 졸이는 거고요. 20분에서 길게는 뭐 30분까지도 하는데 반쯤 졸여졌다 싶으면은 이때부터는 국물을 계속 이렇게 끼얹어 줘야 돼요. 이게 계속 이게 끼얹어 줘야지 이게 양념이 잘 배요. 어차피 바닥은 안 탑니다. 무를 깔았기 때문에. 맛을 한번 볼까요? 아우 야, 어떻게 이렇게 한 방에 딱 간이 맞냐. 이거 소주랑 먹어야겠는데 이거. 후추만 살짝 물엿을 윤기 나라고 한 숟갈만 파를요 뿌려주고 뚜껑 닫고 불을 약불로 은은하게 줄여서 천천히 좀 졸이겠습니다. 그 사이에 구이를 하러 가죠. 구이는 내장 안 땄습니다. 그대로 구울 겁니다. 물기를 좀 닦아줄게요. 식용유 적당히만. 도루묵은 이런 양면 소스 있죠. 여기다가 딱 이렇게 넣고 된장뿌리나 숯불에 이렇게 해서 직화로 먹는 게 최고. 근데 집에서는 그럴 수 없잖아요. 최대한 직화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식용유는 최소한으로 하고 조심해야 돼요. 알 계속 뒤지면 알 터져요. 팍 하고 튀어나옵니다. 그랬을 때 제대로 익은 거예요. 이거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알이 막 여기 잡고 뒤집으면 깨집니다. 그래서 요 대가리 쪽 여기 잡고 이렇게 뒤집으면 뒤집어집니다. 일부러 좀 끝으로 만들게요. 살짝. 알이나. 셋. 우선은 도루묵 구이부터. 여기 사실은 알이 호불호가 좀 있어요. 왜냐면 이 알과 알 사이 점액질이 좀 있거든요. 그게 약간 이제 끈끈하게 녹진하게 그런 느낌을 주긴 하는데 먹어보겠습니다. 알이 입에서 톡톡톡톡 터지면서 전혀 안 지겨요. 지금은. 근데 이게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단박에 빡 들어오는 그런 맛이 없어요. 그냥 이 씹히는 식감이 재밌어서 약간 고소한 맛이 있기는 한데 강렬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여기 대가리는 사실 먹을 게 없어요. 대가리는 이렇게 뽑아내고 내장이랑 같이 나왔죠? 그럼 이거 다 먹으면 돼요. 이제 이거는. 살이 고소하네요. 고소하고 끈끈하면서 약간 질척이는 그런 질감이 어떻게 보면은 도루묵 구이의 뭐 매력이라고 할까요? 맛은 있는데 이런 건 사실 겨울에 갬성으로 먹는 생선이거든요. 이건 이제 추울 때 익힘이 막 나올 때 훅 불어가면서 이렇게 여럿이 둘러앉아서 연탄불에 구워 먹는 그런 갬성이 있는 그런 생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살 안 깨졌죠?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사실 생선보다 무를 더 좋아해요. 알이 열기를 많이 품고 있어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딱 넣어서 쫙 밀어버려. 네. 이렇게. 이거 누가 만들었냐? 진짜. 감자. 정신을 못 차리겠네. 어떻게 보면 이게 추억의 생선이잖아요. 왜냐면 지금은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맛있는 생선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굳이 뭐 이거를 챙겨 먹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도 지금 제 나이 또래 한 40대, 50대 분들은 도루묵에 대한 추억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지금 차라리 이제 도루묵 전문점이나 특히 강원도 쪽으로 여행 가셨을 때는 도루묵 조림과 구이 한번 맛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